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챗봇 생산성 효과 아주 작다. AI 에이전트로 관심 이동이라고 하는 기사가 IT월드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 3% 정도? 3% 정도만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챗GPT에 기대하는 것 대비 사실 굉장히 좀 과장된 경향이 없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좀 개인화되고 그 회사에 맞춤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의 AI 에이전트 쪽으로 방향이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그 그냥 챗봇은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돼? 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 뭐 이런 어떤 데이터를 꽉꽉 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천문학적인 되게 굉장히 큰 컴퓨터 용량에 때려넣고 거기서 핵심 키워드 이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걸 빠르게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보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넣어서 그것만 학습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뱉는 이런 스타일이 훨씬 더 또 괜찮다라는 거를 AI 에이전트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팀노바에서도 지금 굉장히 AI 에이전트를 하는 팀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이 사람을 상담하기 위한 그 감정톡이라고 해서 이제 감정이 섞인 그런 AI 톡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페르소나나 이게 각각의 여러 가상의 아바타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대화 그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톡을 하는 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회사 단위로도 봤을 때 AI 우리가 만약에 식품회사면 식품회사에 보통 많이 오는 질문들이나 뭐 그런 것들 또는 식품회사 자체에 어떤 많이 생산되는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데이터를 다 때려 넣고 우리 회사에 더 발전하려면 뭘 해야 돼? 우리 회사 지금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챗GPT도 그렇고 뭐 많은 AI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오픈된 그런 그 대규모의 그 AI 회사들이 조금 가진 문제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그런 걸 좀 쓰기가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중요 정보들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AI 에이전트들은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대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빅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AI 개발자들 회사들에서 많이 뽑는 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뽑는 것도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 되게 약간 설치형 A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회사 내부에서 이게 밖으로 나가진 않지만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이런 AI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려는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빅테크에서 그런 걸 파는 회사들도 그런 제품을 파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서 사실 그런 거 가져다 쓸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형태를 더 선호하겠죠. 어떤 데이터든 저는 중국에서 개인정보 빼간다? 그거 못지않게 빅테크도 장난 아니게 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그렇게 말도 못해요. 뭐 중국만 욕할 때가 아니야. 뭐 빅테크 뭐 걔네들이 뭐 엄청나게 뭐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줄 아시는 분들인데 안 그래요. 그냥 중국이나 똑같아요. 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부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AI 에이전트 쪽 수요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될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도 보고 있고 팀노바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막 이제 뭐 챗GPT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면은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사실 해야 될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고 한 진짜 며칠만 지나도 한두 달만 지나도 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와요. 새로운 논문들도 나오고 더 발전된 논문들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AI가 완벽해지려면 그러니까 자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좀 필요한데 지금 되게 자극적인 기사들 많이 쏟아지는데
저희도 실제로 이걸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어떤 뭐 대학 소속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논문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실력들이 되기 때문에 응용 2단계 학생들이랑 그런 논문들에서 어떤 결과 있었고 어떻게 됐었고 그거를 계속 참고를 하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가중치를 얼마든지 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극적인 기사는 일부러 좀 이렇게 만든 듯한 느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신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AI가 물론 이제 미래에서는 엄청 좋겠죠. 그건 당연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막 지금 당장 막 모든 일자리 뺏기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당장 바이브 코딩 한다고 막 개발자 그냥 다 경력자 잘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신입 개발자 싸게 쓰고 베트남 개발자들 바이브 코딩 시키면 되겠네. 그러면은 진짜 1200만 원만 줘도 이제 웬만한 뭐 억대 연봉자만큼 코드 나오겠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보냐면 그냥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한데?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니, 자코리아만 보더라도, 저 자코리아는 거의 이제 일주일에 막 두세 번 이상은 항상 들어가서 요새 뭐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 그냥 한 번씩 보거든요. 옛날부터 그냥 제 직업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13,000건에서 계속 유지가 돼요. AI 수요가.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수요가 되게 다양해요. LLM도 있고 AI 에이전트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NLP 뭐 자연어 처리 이런 것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온디바이스 AI 하는 회사, 그러니까 다르죠 또. 저희 팀에서 온디바이스 AI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달라요. 같은 AI라고 AI가 똑같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보안 전문가가 되겠다고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보안회사 출신이기도 하고 한 2년 좀 넘게 다녔죠. 근데 그래서 보안 제품들 원리를 대략적으로 다 알고 그 각 팀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 원리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코드들을 좀 짜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보안도 장르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아요. 보안이, 그러니까 웹방화벽을 보안하는 거냐,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보안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진짜 크게 보면 진짜 별의별 거 있어요. 모바일 쪽도 보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코드를 방어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다 네트워크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스 자체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보안의 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보안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팀노바에서 이제 계속 하는 교육 특징이 그냥 제가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한두 개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발자 하면은 그냥 뭐 자바 스프링 개발자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구피전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몇십 년 동안 많이 나왔고 수요도 많았으니까 홈페이지 없는 그런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만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안업체도 그렇고 게임업체도 그렇고 뭘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OSI 7계층부터 해가지고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고, 요즘은 딱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운영체제 위에서 다 돌리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뭐 크로스 플랫폼들 있거든요. 어떤 게임을 만들더라도 이제 여러 플랫폼에 다 올릴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은 그 운영체제에서 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떻게 짜도 그거를 어느 그 플랫폼에 돌 수 있는, 그 특정 플랫폼에 돌 수 있는 어셈블리어화 시켜가지고 돌리는 애들도 있고요. 그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팀노바 커리큘럼이 그렇게 독특해 보이게 가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보면 머신러닝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온디바이스 AI 중점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생성형 AI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 달라요. 예, LLM 쪽 하면서 같이 하는 애들도 있고 자연어 처리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책 한 것만 읽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스프링 개발만 해보고 이렇게 막. 근데 이게 그런 거야. 이렇게
보통 이제 잘 모르면 겸손하면 되게 좋은데, 이제 잘 모르는데 기가 세고 남한테 지고 싶어 하지 않은 고집 센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아무리 진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안 된다, 오히려 진짜 컴공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진짜 폭넓게 다양한 언어랑 다양한 플랫폼을 다양하게 진짜 전공자처럼 이제 배워야 된다, 신입 개발자 안 뽑는다, 이 얘기 계속 해줘도 그냥 뭐 이악 물고 막 싸워서 이렇게 유튜버한테 댓글로 이겨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뭐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말고 저는 결과로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고 여러분들 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저만 잘 되려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 팀너바 팀원들 막 다 팀원들만 잘 되게 하면 팀원들한테는 맨날 해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시장이 계속 바뀌는데 기본 피지컬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폭넓게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팀노바처럼 아니더라도 기본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 많이 쌓고, 그리고 플랫폼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잘 해놓으면 보안회사 가기도 편해요. 제가 보안회사 갈 때 별로 안 힘들었던 게, 암호학 쪽은 처음 하는 거라서, 뭐 기존에 알고 있는 암호학도 있는데 되게 알고리즘이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수학자들이 진짜 매년마다 뭐 컨테스트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건 몰랐었는데, 보안회사 갈 때 안 어려웠던 거는, 이제 해봤자 다 웹방화벽. 그건 뻔하거든? 웹방화벽의 웹의 원리를 아니까. 그리고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이런 제품도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늘 쓰던 데이터베이스고, 그러니까 거기 암호화 라이브러리나 알고리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만 학습을 하면 되니까, 애초에 여기서 프로시저를 어떤 식으로 호출하고 있구나, 여기에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알면 어렵지 않았고, 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였죠.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모바일 보안 제품, 뭐 보안 키패드나 뭐 보안 그런 제품들도 별로 안 어려웠던 이유가 원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기본 운영체제 요 부분에서 이게 방어를 하는구나, 뭐 그런 거. 또 커널 쪽에서 방어하는 쪽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커널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컴퓨터 사이언스 기본을 알면 업체가 바뀌어도 별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개발자분도 그때 보안회사 있다가 게임회사 가셨는데 금방 적응하셨어요. 왜냐면은 기본 알아야 될 거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가셔도 금방 적응하고 거기서도 뭐 에이스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 옛날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그 당시에 iOS 개발자였거든요. 근데 서버도 좀 하고 근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되게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 좀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공부가 진짜 중요하고, 그냥 하나만 해서 뭐 게으르든 말든 솔직히 그 사람이 그렇게 살던 그 사람 인생이고, 그래서 뭐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소소하게 돈 벌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 이해합니다. 근데 소소한 사람들은 오케이. 근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소소하게 사는 분들보다는 더 발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폭넓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도 그럼 한번 내가 AI 에이전트를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좀 열심히 또 같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